듣기로는 일반고는 사실은 거의 EBS를 틀어주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또 자사고나 특목고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 개학 전과 개학 후 이 수업들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 이야기 전에 마스크에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네네.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네. 어제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네네. 실제로 청각장애인은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입 모양을 보고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어떡해. 입 모양이 네네.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입 모양을 보일 수 있게끔 이 마스크 앞부분에 구멍을 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입술 모양을 보고 아,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해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교육을 받는 거와 연장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최근에 그 과제 탐구 계획서를 제출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재활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마스크들의 효능을 갖다 비교해보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탐구 주제를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도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브리핑을 하는데 시장도 마스크를 끼고 주위 사람들 다 마스크를 끼는데 딱 한 사람만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그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 기사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 부분은.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KF인가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덴탈 마스크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친구들이 일단 마스크를 이제 쓰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특이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학생들이 준비할 걸 볼 텐데요. 이제 지금 1학년 학생은 2학년이 이번 주 수요일에 학교를 가고 아직 1학년은 한 주가 더 남았는데 선택 과목 조사서를 벌써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선택 과목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학교에서도 설명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뭘까요? 선택 과목은 지금 이제 1학년들이 배우는 거는 거의 다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는데 과목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국사를 지금 배우는 학교들 아니면은 기술 과정을 지금 안 배우고 다른 과목을 배우는 학교들 이렇게 다양하게는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학교에서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찝어주는 선택 과목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시간표를 짜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과목들은 안 돼, 이런 과목들은 안 돼, 그런 과목들이 조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뭐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 개설해 주세요 하면은 요즘에는 몇 개 학교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개설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공동교육과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교실 온다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 과목을 제출한다라고 해서 이걸 제가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로가 바뀌거나 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또 설명을 하자면 이게 너무 많은데 얘들이 성적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성적도 잘 받기 때문에 눈치 싸움도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과학을 2개만 자기는 듣고 싶은데 3개까지 들어라. 그러면 하나의 과목은 약간 조금 내신 따기 좋은 거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가 있는 경우 그런 거를 또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짤 필요가 우선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짜는 학교들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네. 이거는 수요도 조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줘요. 맞습니다. 네, 인원수가 통상 네. 뭐 30명 미만이다. 이건 예. 무조건 자릅니다. 이제 개설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어떻게 최소 네. 60명 정도 2반 이상 만들어져야지 그 선생님이 그걸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과목만 뽑은 다음에 다시 선택해. 어떡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요도 조사는 지금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1학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학년이 끝날 때쯤 다시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2학년 시간표를 작성하고 다시 2학년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2학년들이 지금 지난달까지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뭘 했냐면 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요도 조사를 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어. 우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수요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되면 이제 개학하자마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공개를 해준 학교도 있지만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은 학교 있어요. 네, 공문은 맞습니다. 똑같이 네. 도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공문은 똑같은 공문인데 가장 빨리 온 학교가 자사고하고 특목고예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고 일반고. 중에서도 좀 관심 있는 학교. 네네.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직 선생님 저는 받아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학교 그래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지역에서는 실험에 대한 공동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실험은 몇 명 한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어떤 학교에서 과학 중점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애들은 그냥 그거 듣지 마라. 내년에 우리가 개설할게 그 과목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빨리 움직이는 학교들은 그렇죠. 거기서 뭐 몇 명 잘라서 어떤 친구들만 듣고 못 듣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설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과목으로 올해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회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3회 이상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것을 목표 학교별로 좀 효율적으로 선택할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의 성적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이제 3등급 이하부터는 자신이 가려는 학교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를 많이 보는 학교가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2학년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그 정원이 50명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이 얼마죠, 선생님? 2명이에요. 네, 네. 네, 2명이잖아요. 네. 그럼 5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명밖에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죠. 올려주죠. 아, 네, 반올림이 되는 때문에 거라서 2명이 네. 됩니다. 네. 38명, 39명부터 네네. 2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인원이 되게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1학년 남학생들은 그냥 친구가 이걸 듣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자신의 학교가 이제 조금 등급이 중위권의 학교라면은 차라리 등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시로 몇 명이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인문계 학생들도 이과 과목을 한 개 듣고 이과 학생들도 문과 과목을 한 개 듣게 돼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흥미 있는 것보다 자신이 이제 관심 있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저희 학생은 이제 문과 학생인데 지구과학을 선택을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비교적 선택을 잘 했죠. 지구과학은 그래도 암기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나머지 세 과목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문과 학생한테 네. 지구과학 선택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저는 지구과학 선택하려고 특히 하는데요. 문과 네. 학생들이 나중에 네. 간호나 보건계열로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공적 네. 합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구과학은 오히려 지구과학 선택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과학이라든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둘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물론 과학이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네. 배워야 되는 것이 지구과학이고 그다음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네네. 차라리 생명과학 수업을 듣는 것이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명과학에 단순히 그 유전 들어가고 그 계산하는 그 자체를
문과 애들은 조금 꺼려 하더라고요. 그거 숫자만 들어가면 꺼려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약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거는 그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과생을 지도한 바로 의하면 네. 이과생들도 70%를 포기해요. 맞습니다. 그 유전 그쪽 유전 부분은 부분은. 이과생도 70%를 포기해요. 네네. 문과생이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괜히 학생들별로 스스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두려움이 있는 것 거죠. 같아요. 이제 네네. 저희 학생은 이제 국어 쪽을 좀 잘해서 그리고 한자를 잘하다 보니까 어. 지구과학에는 좀 그런 무슨 암이라든지 어. 그런 네, 한자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니까 네네. 그 친구는 좀 지구과학을 좀 편하게 생각했고 이제 저희 또 다른 문과 학생은 물리를 선택을 오 마이 갓.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네.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조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원별 그리고 자신의 목표 학교별로 효율적으로 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주일 남은 등교 온라인으로 자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직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안전교육 여러 가지 자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활용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한 담임 선생님이 한 학생한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보고서를 써내려고 했는데 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는 자기의 인터넷 상태라든지 이거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상태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자율활동을 잘 활용을 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걸 보고서를 단계별로 이렇게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단계별로.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그 강사분이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강사분의 수업을 한번 틀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자율활동에는 그와 같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비교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자율활동을 이제 보면은 거기는 그냥 재난 안전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처럼 재난 안전 교육인데 하나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친구는 경찰관이 본 재난 안전 교육. 그리고 그 하나는 뭐였냐면은 행정가가 보는 재난 안전 교육으로 세 번의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했지만은 이제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용어 같은 게 사실 어렵기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그것까지도 보고서를 쓰니까는 조금 효율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냥 똑같은 교육이었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똑같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 대상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다시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생명윤리나 재난이나 코로나 같은 교육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저희 학생은 이제 철학 쪽을 지망하는 학생이라서 이제 지금 이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리주의로 풀어봤어요. 이제 공리주의가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격리시켜서 이 개인의 자유를 막는 것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를 썼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가면 사실 보고서를 쓸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조금 활동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네. 같은 이제 또 저희 네.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교육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 중에서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는 숙제를 내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신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10가지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정리한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자기 진로에 맞는 걸 다시 한번 보고서 써서 제출해라. 그래서 그 친구는 매우 자기 진로에 맞게끔 잘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근데 두 분 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데 1학년 학생이라서 이 보고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보고서는 어떤 정도로 써야 하나요? 한 장짜리 보고서를 써도 거기에 예, 핵심만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 강의를 봤는데 이번보다는 나는 이런 강의들이 조금 더 좋았어. 안 그러면 이런 책이 좋았어. 라고 거기 강의에서만 그냥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좀 더 차후 활동만 들어가지고 자기는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항상 저희들이 저번에 봤던 행정학과 친구가 좋았던 게 항상 자기 생각이 표현이 됐었잖아요. 나는 뭐 이런 생각하고는 다르다. 마스크 사용은 나는 이래야 될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에 내가 이런 내용을 봤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활동을 더 했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대책이 나는 제안할 거야. 라고 이렇게 3단계만 나와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네. 학교에서 양식을 다 줘요. 그 양식에 네. 맞게끔 쓰는데 그 양식이 대부분 한 장이 넘어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네. 그래서 너가 느낀 점이 뭐야? 그래서 뭘 알았어? 이게 거의 3단계요. 생각에 네네. 올려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구글 폼으로 이게 메일로 이제 발송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 맞는 글을 작성해서 다시 발송해서 학교 선생님 메일로 이렇게 오게끔 하는 학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소감문이나 그런 형식으로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동아리 선택인데요.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동아리 선택에 대해서 벌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를 가면 아마 동아리 홍보가 있고 바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학생이 동아리 선택은 선생님 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죠? 이러길래 그래 그 예쁜 누나 있는데 가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동아리가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거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운동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동아리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중요하긴 하는데 면접을 봐요. 그래서 통상은 자기가 정말 가입하고 싶은 것을 3곳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것도 정규 동아리를. 아, 네. 그래서 각각 다 면접을 봐요. 아, 거기 네. 인기 있는 학과들은 다 면접을 봐요. 면접 봐서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가고 아, 이상한 데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로랑 관련된 활동들을 연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있잖아요. 진로가 결정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일 조금 만만한 동아리가 독서토론 동아리, 인문사회 동아리라든지 과학시사 동아리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그때 찾는 친구들도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주제 뭐 사회현상, 나 이거 재미없어. 근데 환경에 관한 거는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고 환경공학과를 간 친구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뭐 자기 진로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힘든 경우는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선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맞는 동아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 동아리 선택이 자신의 전공과 맞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번에 이제 중앙대 간호학과 친구처럼 문과 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과 동아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 영자 신문 동아리 같은 것들을 정 안 되면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비교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선은 다하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도 자신의 전공과 적합시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1학년들은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 1학년 때는 비교과를 자신의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학년 비교과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크게는 계열을 어느 정도 정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생명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문사회로 갈 것인지 경영경제를 갈 것인지 최소한 이런 식으로 큰 계열별로 나눠서 그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크게 좀 포괄적으로 알아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좀 좁혀나가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는 뭐다 라고 정해진 것들은 아주 특수한 학과들 처음부터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네네.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처음부터 꿈이 정해진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열별로 일단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고루고루 활동을 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특정한 직업들을 지망하는 친구들을 빼고는 조금 더 넓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학년 학생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사실이 이제 입시 이제 계획이 무려 1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2학년, 22학년도 입시 전형이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작년에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내년에 자신이 갈 학교와 관련해서 이 입시 이제 전형 계획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일단 이 입시 계획과 이 결과 같은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학생부 종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공 적합성 봐야 되고 학업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과의 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들이 지금 사실 2015 교육과정이 지금 고3들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때 고3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급하게 뭔가를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있었던 게 22학년들은 조금 이제 보충이 조금 되고,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우리가 내신에 반영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어떤 교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보통 저희들 보면은 인문계열은 뭐 많이 반영해요? 내 과목? 국영수 4 이렇게. 예, 그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정. 네, 그렇게 지금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사실 가까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연 계열이니까 사회 과목 그냥 빼줄게, 힘드니까. 하지만 한국사는 꼭 우리가 넣을 거야 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우리 문과니까는 한 과목은 꼭 넣을 거야,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어떤 또 사례가 있냐면요, 이제 진로 과목들 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A, B, C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학에 관한 과목들을 A를 2개를 받으면은 나머지 수학 과목 중에 하나를 3등급인 경우를 2등급으로 올려주겠다. 네, 이런 대학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학년들이 이제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할 때는 지금 나와져 있는 입시 결과랑은 차이가 조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할 때 내가 어느 대학, 부산대를 가겠다, 아니면은 이화여대를 가겠다, 이런 대학들이 되어주면은 그 과에서 성적이 높은 과가 아마도 인기가 있는 과겠죠. 그 과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되면 그 대학에서만 보면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순위 정도, 내가 만약에 이화여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은 내신이 조금 낮은데 그런 거를 지망을 해서 이화여대 가서 다른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역시 성적별로 좀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의 인근의 부산대는 지금 2학년 때부터는 한국사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과 학생들은 한국사는 안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네. 혹시나 지금 2학년 때 한국사를 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이 있고, 만약 자신이 지망한 학교가 한국사를 넣는다면 이 성적 역시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을 보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2학년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1학년 때 성적을 보고 이제 자신이 이제 과를 조금 낮춰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낮춰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등급 이하 학교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내신이 아니라 선택해서, 즉 1학년 때 과목, 2학년 때 과목, 3학년 때 과목을 다 합쳐서 12과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중위권 같은 경우는 목표 학교 자체가 이제 조금 낮은 학교여서
지금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학기에 4과목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별로 이제 22학년도 입시 전형과 결과를 확인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1학년 때 내신을 망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1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번 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는 정시파라고. 그렇죠. 그리고 불꽃 정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는 정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네. 어떻게 가능성이 많이 없는지 정말 정시로 돌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 망쳤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더 높여라 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지금 정시가 뭐 30%까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지방의 학교일수록 정시를 30%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교과로 30%를 채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교과로 30%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만큼 내신 성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을 더욱더 잘 챙겨야 한다는 거고요. 일례로 이제 고려대학교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예요. 그럼 1학년 때 20%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많았다는 뜻이고요. 동등하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40%밖에 버려지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60%가 남았어요. 좀 세개 학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60%를 또 잘 챙긴다고 하면 생각보다 또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교에서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도 봐요. 그래서 1학년 때 비록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점점 상승해서 그 상승폭을 보면서 이 친구는 대학 가서 정말 수업을 잘 따라할 수 있는 학생이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대학을 더 잘 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곳은 제일 높은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도 낮았다 하더라도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나름 좋은 건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좋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는 수학과학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이 가장 착각한 게 뭐냐면 이공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과학 공부를 등한시하고요. 국영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의 단위수가 8단이에요. 그럼 과학의 8단이면 이 성적이 어느 정도냐면 국어하고 영어를 합한 성적이 8단이에요. 그럼 국영 8단위와 과학 8단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과목수만 생각해서 국영수 위주로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반영할 때는 단순히 등급만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이 과목별 가산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공계는 수학과학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수학과학의 반영 비율을 갖다 70%를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고 무슨 계열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내가 집중해야 될 교과목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하고 거기에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학과학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에 대한 자기는 뭐 교과로 가겠다, 나는 정시로 가겠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가도 수학과학을 열심히 해놨던 친구들은 수학과학 세특이 조금 더 풍부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수시로 합격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계열별로 공부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조금 많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생부는 그냥 자기는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남자들 귀찮아하잖아요. 네. 귀찮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학은 잘하니까 수학 시간에 발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뭐 보고서 하나 조금 더 쓰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생활기록부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쪽으로 정말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면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성적대에 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만은 선생님 보니까 쟤는 저거는 특출해 라고 하니까는 그 부분만은 세특이나 이런 게 잘 적혀져 있고 담임 선생님 보는 행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수시에 이렇게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죠. 네. 특히 이공계 학생 보면 수학과 네. 과목이 4과목이에요. 1학기 맞아요. 되는 과목이 이 4과목의 전체 단위수가 16단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네. 16단인데 국영 합해봤자 8단밖에 8단.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수학과학을 다 1, 2를 찍고요. 얘를 국영을 갖다 3, 3을 찍어도 성적이 1.8이 나와요. 오.
근데 이런 걸 전혀 계산해보지 않고 단순히 엄마들은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영수 열심히 시키면 전성적 성적이 뭐 2나 또는 2, 3,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2점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친구가 수학학을 좋아하면 수학만 열심히 시키고 과거를 조금 나머지는 좀 더 한다 하더라도 국영 3등급 맞고 수가를 1일 찍으면 이 친구는 1점대 성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성적을 수가 성적을 1.5로 맞아서 유니스트를 들어가는 학생도 있어요. 와, 유니스트까지. 유니스트는 네네. 수학과학 성적을 주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열에 맞는 교과목이 무엇인지 좀 평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과 학생들은 수가가 중요하고, 근데 문과 학생들은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학과나 사회학과나 심리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자신의 과마다 다르겠지만 좀 문과 학생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사실은 조금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특히 많은 남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무려 뭐 2등급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이에요, 이거는. 수능의 1등급의 80%들이 재수생들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50%에서 60% 정도들이 재수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재학생들의 싸움이잖아요. 하지만 그 재수생들이 재수생들 몇 명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그 재수생들이 상위권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자신의 내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수능 성적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줘 주고,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추거나 이럴 때 필요한 정시 공부도 해야겠지만은 수시를 먼저, 그 수시 6장의 카드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어쩌면 복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복권을 반드시 잡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재수생 비율이 보통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리고 수능을 칠 때 그 1, 2학년 때 받쳐주고 있던 그 조금 낮은 학교들은 낮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을 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 2학년 때 종합 전형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내신을 준비하지 않다가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2학년 학생이라면 꼭 이제 내신을 챙길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